네, 8월 8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또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뭐 미국 뉴욕 증시는 또 상승 마감했고 또 오늘 뭔가 8월 8일이라서 팔팔하다 해서 제가 아침에 네.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 살짝 네. 기대를 했는데 제가 이런 또 언어 유희를 좋아하거든요. 팔팔하지 않을까 한미약품 생각을 했는데. 팔팔정이 생각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어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 오늘장 일단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네. 해볼까요? 어쨌든 지수가 좀 찌글찌글해요. 네. 움직이는 게 좀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뭔가 우리가 좀 특징을 좀 잡아내야 어떤 종목을 이제 공략해야 될지 알 수가 있겠죠.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말 그대로 이제 갈팡질팡 오락가락. 지금 시장이 뭔가 반등이 좀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그냥 다시 주저앉고 네, 또 흘러내리고 맞아요. 이런 이제 움직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15원 위로 이제 좀 튀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압박이 조금 이제 거칠어지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이제 좀 매물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함해가지고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추락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정도로 흘러내렸으면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법도 한데 그러니까. 쉽게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IT 소부장 종목들도 미국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좀 올랐는데 오늘 좀 반등 들어오는 게 좀 시원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갈팡질팡 갈지자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이제 소부장. 미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강하게 좀 올라갔어요. 네. ASML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이런 장비 종목들이 아주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ISC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 시도가 제법 좀 강하게 좀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오늘 한미 반도체가 또 엔비디아 쪽으로 TC 본더 이제 좀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기사화되면서 한 8%가 넘게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주르륵 좀 흘러내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상 어차피 이제 실적 시즌 다음 주 이제 15일, 8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실적 시즌 다 끝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워낙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 이제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겠다. 다만 반등이 좀 들어올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ISC, 한미 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제우스, STI 이렇게 뭔가 이제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가장 좀 핵심적인 수혜가 좀 예상되는 대장주들 위주로 먼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니까요.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 뭐 너나 할 거 없이 움직이던 이제 그런 시장은 이제 끝났고 좀 선택과 집중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진하는 제약바이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잠시 후에 종목들 빠르게 리뷰해드리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꽤 나왔었고 오늘도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하반기 때 긍정적인 이제 전망들이 이제 본물 터지시 나오고 학회가 이제 줄줄이 좀 이어지거든요. 9월 달에는 폐암학회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달에는 ESMO, 뭐 11월 달에는 미국 이제 임상 종양 학회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이제 학회 모멘텀이 이제 쭉 이어지는 이제 릴레이 학회가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 때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제 서서히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또 세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분명히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오늘 원시아 스페셜 종목에 또 제약 바이오 종목이 있지 않을까 그런 힌트가 네. 좀 남겨주셨는데 네. 그럼 오늘 갈팡질팡한 이런 시장에서 어떤 오후장 레시피를 세워봐야 네, 될까요? 오늘 오장 한 줄 레시피는 틈새 종목을 잡아라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도 업종이 좀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뭐
크게 빠지거나 급락을 한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나 배터리 셀 기업들도 전반적인 이제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새삼 시장이 이제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이제 주도 섹터에 손을 많이 탄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좀 신선하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틈새 종목을 이제 잡아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8월 내내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휴가철이 이제 8월이 이제 어찌 보면 성수기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부터 오히려 이제 휴가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 수급 공백이 좀 뚜렷하게 좀 맞아요. 보이거든요. 네. 거래대금도 확실하게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초전도체 같은 이런 이제 테마가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시장에 수급 경색이 좀 생겼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런 이제 수급 경색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오늘은 그런 이제 틈새 종목을 좀 공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 영민 매니저 어떤 종목들을 픽해왔는지 잠시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두 가지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을 먼저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8월 2일 지난주에 편입했던 라파스를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오전 장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대응해 볼까요? 오전장에 거의 9% 가까이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와서 이 종목이 이제 약간 좀 새로운 뉴스가 된 게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무료 방송 시간에 라파스가 소위 말해서 이제 꿈의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거 위고비 요걸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 위고비가 이제 상품명이고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가 후보 물질 이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마이크로 니들 패치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한다.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임상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설명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내 식약처에다가 이제 임상 일상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했다. 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3만 원을 딱 찍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오늘 요 종목을 좀 리뷰를 해드린 이유가 어차피 지금 주가가 지금 흘러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26,000원 초반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져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어차피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요걸 또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저는 큰 반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임상 일상 시작하는 거니까 시간이 이제 꽤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이제 좀 반영을 좀 시킬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새로운 뉴스로 주가가 많이 밀린 자리니까 26,000원대 신규 공략도 충분히 좀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이건 뭐 좀 부수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항상 좀 어려워하시는 게 용어가 어려워서 맞아요. 많이 좀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상품명은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가서 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약국 가가지고 우리가 뭐 배아제라든지 회스탈 주세요 소화제 이런 거 이제 상품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품 이름과 그 약의 성분은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같은 건 이제 의약품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세마글루타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후보 물질의 이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GLP-1 이제 유사체 우리 무료 방송 시간에 막 설명드리면서 GLP가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예요. 지금 용어를 보면 세마글루티드라고 표현을 하는 데가 있고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표현을 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제가 한미약품 소개해드릴 때도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타이드가 뭐냐면 펩타이드에 뒤에 붙어 있는 그 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티드보다는 타이드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펩티드라고 안 하고 펩타이드라고 그쵸. 하니까 그죠? 이 다른 용어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혹시나 기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용어를 좀 통일해서 써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라파스는 오전장의 수익권이었었는데 현재는 조금 하락 반전했지만 지금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7월 31일에 편입했던 유로메카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최근 로봇주도 흐름 좋은데 이 종목 어떻게 네, 되나요? 어제도 제가 이제 로봇 종목 8월 달에는 무조건 좀 보셔야 된다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개해드리자마자 바로 30% 가까이 맞아요. 수익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뉴로메카도 지난 7월 31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으니까 딱 일주일 정도 이제 됐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이제 목표가 터치를 했고 한 18%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고 있어요.
뉴로메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모멘텀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과 관련된 이슈, 최근에도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신규 상장, MI큐브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상장되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 대기업의 이제 로봇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가 저는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이제 신고가 뚫고 올라갔고, T 로보틱스도 이제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로봇 종목들 쪽에서 또 다른 신고가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원샷 스페셜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로봇 종목으로 좀 그래요?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는 이렇게 시원하게 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주를 또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로봇주 말고 다른 걸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종목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최근에 제가 이제 중소형주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대장주 하나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14만 9,100원 현재가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없을 대장이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중소형주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퓨처캠도 이게 9,900원짜리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12,700원 뚫고 있어요. 27% 바로 이제 수익 나고 있고, 워낙 이렇게 빠르게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하반기 때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대장주들 두 개가 딱 있어요. 셀트리온하고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게 분명하고, 실적이 지금 워낙 좋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3공장, 4공장 투자, 이 설비 투자의 어떤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좀 눌러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고,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이제 관련해서는 뭐 국내 원탑, 전 세계에서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이 손에 꼽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램시마이스시 이제 유럽 시장에 이제 안착을 했고 북미 시장 이제 진출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허주마, 투룩시마, 유플라이마 뭐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이 해외 진출이 이제 가시화가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휴미라라고 하는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 이 휴미라가 단일 의약품 작년 1년 동안에 매출이 무려 27조 원이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폐암 신약 이제 설명드리면서 타그리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타그리소가 작년 1년 동안의 매출이 3조 8천억이에요. 근데 3조 8천억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지금 허주마 이거 하나, 휴미라 하나만으로 작년에 이제 무려 27조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면 엄청난 이게 신약이거든요. 비교가 딱 되네. 맞아요. 그게 이제 특허가 이제 끝나고 나서 휴미라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을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도 휴미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유플라이마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공보험 등재와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있었는데, 엊그제 이제 유플라이마가 이제 PBM 한국과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공보험 이제 등재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슈. 과연 이게 합병이 진짜 올해 연말까지 가능할 거냐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고, 합병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주주들한테 좋은 거냐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논란들은 차차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어쨌든 지금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좀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외국계 창구에서 정말 끊임없이 공매도를 많이 때린 이제 종목이거든요. 공매도를 이제 때릴 때 가장 좀 제일 이제 빌미를 제공했던 게 뭐냐면, 셀트리온이 이제 연구개발해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이걸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매출이 이제 인식되니까 이거 이중 매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회계적인 이제 문제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 공매도를 좀 많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를 합병을 시켜버리면 이제 이런 논란에서도 분명히 이제 불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배구조라든지 또 승계와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하반기 때 이제 충분히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의약품 시장이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이제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장주인 셀트리온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주가 흐름은 훨씬 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13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제약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목표가 18만 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뉴로메카, 이 로봇주 네. 후속주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로봇주들은 제가 워낙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그 종목들이 좀 뻔하긴 한데요. 그냥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 싶은 종목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28,200원에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이제 1분기 때 로봇 종목들의 랠리에서 로보티즈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어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서 실외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허용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로보티즈가 이제 꼽혔었거든요.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 집개미 또는 일개미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실증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난 상태라서 국내에서 이제 시제품들이 막 이제 출시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런 실외 자율주행 로봇들이 상당히 좀 폭넓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7년에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지분 8%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LG 그룹에 이제 로봇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로보스타, 하나는 또 로보티즈. 둘 다 로보스타, 로보티즈 둘 다 앞에 LG가 없기 때문에 뭐 LG랑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분을 이제 LG전자가 이제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LG 계열회사, 뭐 관계회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도 이제 이 첨단 로봇 육성을 위해서 사실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정부 정책적인 차원의 이제 투자를 지금 아주 발빠르게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을 인도에 이제 통행할 수 있는 법안이 제가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KT하고 강남구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율주행 이제 배달 로봇을 만약에 이제 상용화한다라고 하면 아주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가 이제 다니면 주택가에 사실 우리는 배달을 시켜 먹으면 편하긴 한데 일단 너무 시끄러워요. 맞아. 오토바이 그리고 소리. 근데 너무 시끄럽고 또 교통이 너무 위험해요. 아이들이 다니다가 막 오토바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골목 상권에서 비교적 좀 짧은 거리에 배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토바이나 뭐 자동차 필요 없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배달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게에서 음식을 수령을 해가지고 도착지만 딱 입력을 시키면 애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달되는 이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강남구를 비롯한 이제 다른 구로도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좀 될 수 있겠죠. 그와 관련된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로보티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종목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은 전고점을 뚫고 지금 사상 최고가잖아요. T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좀 주가가 바닥에 좀 누워 있는 상태예요. 네. 워낙 이제 저점 부근에서 사실 아직 거래도 크게 들어오지 않았고 주가도 이제 바닥권에 좀 들어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역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기 전에 한번 매수를 좀 해놓으셨다가 뭔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LG그룹의 이제 로봇 투자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딱 부각이 되면 거래가 강하게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썩 이쁘진 않습니다만 좀 미리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로보티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은 3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뉴로메카의 후속주로는 로보티즈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2,000원,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우리 김영미 매니저님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